칼럼 토론 한 번 그친 서울교육감 선거. 유권자 알 권리 무시한 고지식 선관위. 이상한 선거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그렇다. 후보 간 토론을 좀채 보기 힘들다. 4인 후보가 벌이는 공개 토론은 11일 딱 한 차례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10분부터 70분간이었다. 교육방송 EBS이 주관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를 놓친 유권자들은 토론 한 번 보지 못하고 투표하게 생겼다. 11일은 마침 사전투표 첫날이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날 투표한 유권자들은 투표 이후에야 후보 간 토론을 볼 수 있었다. 토론 한 번 못 보고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후보 간 토론이 부족했던 선거가 과거에도 있었나 싶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 서울 시민은 935만여 명에 달한다. 유권자만 832만여 명쯤 된다. 이런데 도시의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다. 서울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 중고교의 교육 책임자를 가리는 일이다. 서울 시민 대부분이 교육의 이해 당사자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대체로 조용하게 치러지는 게 상례다. 보궐선거는 더 그런 편이다. 2023년 4월 치러진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좋은 예다. 투표율이 26.5%였다. 단독 교육감 보궐선거 중 이게 가장 높았다. 2009년 4월 실시된 두 곳의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경북이 24.3%, 충남 27.6%에 머물렀다.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정당 조직 가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과 비교하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평일에 실시되는데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도 커다란 요인 중 하나로 분석한다. 오는 16일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다들 본 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래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많은 서울 시민들이 궁금해한다. 30%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상과제로 등장했다. 앞장서야 할 주체는 당연히 선관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시 선관위다. 물론 선거 정보를 접할 기회는 토론 말고도 무수히 많다. 우선 선거 공보물이 대표적이다. 각 후보들의 웬만한 기본 정보는 다 들어있다. 후보들의 거리 유세도 빼놓을 수 없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보고 듣게 된다. 선거 뉴스도 줄을 잇는다. SNS 홍보물은 더 넘쳐난다. 주체를 못할 지경이다. 이런 정보들의 공통된 문제는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선거에서 토론의 중요성은 새삼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TV로 중계되는 공개 토론은 더욱 그렇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후보 간 비교가 가능하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적 선명하게 대조할 수 있다. 토론 과정에서 후보로서 자격과 자질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감춰진 인성까지 엿보는 것은 일종의 덤이다.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가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사전투표 이전에 서울시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 간 토론 기회가 있었다.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 간 정책 공약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법정 토론회였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지난 7일 TV로 녹화 중계했던 그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발됐다. 서울시 선관위가 4명의 후보 중 1명만을 초청했기 때문이다. 그 1명이 바로 보수우파 단일 후보를 표방하는 조전혁 후보였다. 1인 토론은 애초에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덩달아 토론회 명칭도 바뀌었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가 됐다. 서울시 선관위는 윤호상 최보선정근식 후보를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대상자로 따로 분류했다. 그 중에서도 정 후보가 논란의 중심 후보로 부상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역시 진영 대결 구도가 뚜렷하다. 정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자처하는 후보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와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강 후보 중 한 명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거 양상이다. 그런데 초청 외후 보자가 된 것이다.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정견 발표 시간은 똑같이 30분이다. 조 후보는 30분의 발언 시간을 혼자 서운전히 다 썼다. 초청 외 후보자들은 30분의 시간을 셋이 나눠 써야 했다. 10분씩 밖에 쓸 수 없었다. 조 후보에 대한 편파 특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초청 후보자 대담회를 그대로 강행했다. 정 후보는 결국 초청회 후보자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와 정 후보 사이 설전도 벌어졌다. 지난 7일 조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 관련 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 조 후보는 이 글에서 정 후보의 초청회 후보자 토론회 불참에 대해 토론에 초청받을 자격도 갖추지 못한 금쪽이의 생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기자단 초청 간담회와 EBS 사자 토론회도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론을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조전혁이 무섭습니까? 등의 말로 정 후보를 자극했다. 정 후보가 일부러 후보 간 토론을 피한다는 뉘앙스의 주장이 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4일 EBS에 가서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허위 사실을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단순 오인이었다고 해명했다. 곧바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그 대목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아가 서울시 선관위 주관사인 후보 토론회 불발은 조 후보 의지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합동토론회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토론회의 참석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한 명뿐인 상황을 감안해 다른 후보자를 포함한 합동토론회 진행을 권장하며 조전혁 후보자 측에 수차례 동의를 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실은 그 증거로 지난 2일자 조 후보 명의로 서울시선 관위에 제출한 초청 외 후보자를 포함하는 합동토론회 개최 동의부동의서 답변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 답변서에는 정근식 윤호상 최보선 후보 이름이 차례로 나열돼 있었다. 조 후보는 이 공문에 참석 부동의 항목을 선택한 뒤 날인까지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런 결정에 대해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선관위가 든 법규는 공직선거법 제84조 2제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토론회 초청 자격은 우선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해당 지역은 당연히 서울시이다. 서울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라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선거뿐이다. 보궐선거를 포함해서다. 따라서 48개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구의원 출마자들은 1차적으로는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서 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해당 법규에 명시돼 있다.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자도 토론회 초청 대상이다. 정 후보는 출마 선언 이래 각종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 기준은 뜬히 넘겼다. CBS 주간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9월 30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29.7%를 기록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가상대결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였다. 이 조사에서 조 후보 지지율은 23.3%였다. 정 후보가 조 후보를 오차 범위 내 6.4%포인트 앞섰다. 비슷한 시기 쿠키뉴스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지난달 28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무선 ARS 방식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 지지율은 29.2%였다. 이 조사에서도 정 후보 지지율이 조 후보 24.4%보다 오차 범위 내 4.8%포인트 높았다. 조 후보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르면 토론회 초청 대상이 맞다.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득표율 기록이 있다. 당시 선거에서 조 후보 득표율은 23.49%였다. 이를 근거로 초청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는 조 후보밖에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선관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보는 아무도 없었다. 서울시 선관위가 정 후보를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논란이 됐다.
그러자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 제22조를 들어 일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제사항에서 말하는 언론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서울시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그리고 서울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규칙에서 언급한 지상파 방송사는 KBS, MBC, SBS 등이다. 종편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4개사다. 보도 전문 편성 채널은 연합뉴스, TV, YTN 등이다. 일반 일간신문은 이른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해 종이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CBS는 라디오 방송이고 쿠키신문은 인터넷 매체여서 해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 후보는 서울시선관위를 향해 공정한 선거 관리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기계적으로 과거 관행에 탑승하는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TV 방송토론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에서다. 이어 인터넷 언론의 발달과 다양한 언론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었다며 서울시선관위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특정 후보만 놓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고 초청 후보 대담회를 비판했다. 아울러 균형 잡힌 선거,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평가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선거방송토론회의 목적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교육감 초청 후보자 대담 TV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메아리는 없었다. 같은 날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정 후보 입장을 거들었다. 서울시선관위를 향해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거론하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공정한 정책토론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연 특정 후보 1인을 위한 서울시선관위 편파토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다. 이들의 주장이 결코 일방적이지는 않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도 나와 있다. 제81조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이 조항에는 대담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4조는 더 구체적이다. 단체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대담 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모든 후보자 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런 조항들에는 서울시선관위가 왜 눈을 감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선거판이 한바탕 시끄러웠다. 선거판이 떠들썩한 것은 흔히 보는 일이다. 선거 유세 얘기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토론을 두고서였다. 토론 내용을 문제가 아니었다. 토론 성사 여부를 놓고 후보 간 소란이 일었다. 이런 게 본말전도다. 선관위의 생명은 공정과 중립이다. 선거를 운동경기로 치면 심판과 같은 역할이다. 그때 지켜야 할 원칙이 공정과 중립이다. 심판은 경기 중에 선수들의 반칙을 적발한다. 그리고 벌칙을 부과한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원만한 경기 진행을 위한 것이다. 그래야 승자든 패자든 경기 결과에 승복한다. 신태용 감독 얘기가 떠오른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을 맡고 있다. 신 감독이 10일 바레인 경기장에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C조 3차전 경기가 끝나고서다. 후반전 추가 시간으로 6분이 주어졌는데 9분의 골을 먹은 데 대한 항의였다. 심판의 결정은 편파적이라는 게 신 감독항의 요지다. 물론 경기 종료 휘슬을 부는 시간은 심판의 재량권에 속한다. 경기 중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2대2 무승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AFC 아시아 축구연맹을 향해 더 발전하려면 심판의 판단력과 리더십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서울시선관위도 이런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로부터 벌써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좋은 조짐이 아니다.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그런 추세를 보여왔다. 이게 깊어지면 선관위 개혁론이 이내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말로 법을 준수했는지, 본연의 역할을 다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과 제82조 2제사항 외 관련 조항과 관리규칙 전반을 다시 살펴보라는 뜻이다. 법대로 했다는 결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 자칫하면 선관위도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